변동성이 언제 심할 것 같습니까? 하면은 앞으로 가장 빠른 거는 10월 13일 목요일날 9시 반 미국 CPI 발표가 됩니다. 예측치가 8.1%인데 우리 코인니시 가족분들은 몇 프로 정도 예상하시나요? 자, 비트코인 19.3K 우리 비트코인 가격이 살짝 빠졌습니다. 빠졌고 지금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방어력이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리플 때문에 마음이 뭐 싱숭생숭해요, 거래소 보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리플은 분할로 아시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꼭 보시고. 자, 그래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좋습니다. 계속해서 횡보를 치고 있고, 뭐 이런 댓글을 또 달아주셨더라고요. 코인이슈님,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이라던가 뭐 변동성이 심해서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왔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은 미국 주식이 더 변동성이 심한 것 같아요. 종목마다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변동성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야죠. 그렇죠. 왜? 지금 우리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물 시장의 거래량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 그리고 선물거래 시장 위주로 차트대로 움직이죠. 선물거래 시장 위주로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보다는 자금이 유입되고 나가는 자금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글로벌 증시도 다 마찬가지고 정치 쪽으로 많이 연계되어 있는 뭐 기업들, 이제 우리가 이제 블록 경제가 들어서게 되면, 큰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정부한테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앞으로 향후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큰 폭의 상승을 이룰 건데,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오르고, 또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해왔던 뭐예요? 미래 중심적인 미래 가치주들 관련된 기업들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들이 많이 들어온다. 근데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는 그만한 펀더멘탈이 안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보시면 뭐 스태프, 뭐 하이브, 스트라티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또 이렇게 거래 대금이 올라왔네요.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발 거래량 많다 그래서 이거 뭐 샀다 팔았다 단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요거를 매번 말씀드려도 매번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 친구들 딱 보면은 업비트 딱 켜놓고 스태프는 샀다 팔았다 해. 1205원에 들어갔다 1230원에 나가. 야, 3% 먹었다, 4% 먹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돈 못 버는 겁니다. 코인이슈님, 저는 차트를 잘 봐서요, 1분봉, 5분봉, 뭐 10분봉 잘 봐서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해되셨죠? 리플, 이름도 이쁘고 요거 유명하니까 요거 담아야지, 지금 거래 대금이 제일 높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내가 투자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평소에 좋게 생각했던 코인들도 한 번, 두 번 더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 그리고 그 코인이 어떻게 쓰일 건지, 뭐 앞으로 코인이슈랑 같이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어떻게 쓰일 건지 아시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6%, 2%, 5%, 3% 큰 폭의 하락이 또 나왔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나왔어요. 미국 증시 빠졌고, 그에 반해 또 우리 코인 시장 괜찮습니다. 미국 주식 이 정도 빠졌는데 코인이 이렇게 안 빠졌다? 진짜 뭐라 그럴까, 코인을 이제 주우려고 매수 대기 중이신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드실 거라 생각이 돼요. 야, 비트코인 왜 6월달 저점이 지금 거의 한 4개월 됐는데 왜 안 오냐, 애가 탄다, 이러다 그 말아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조급해 하시면 될 것도 안 됩니다. 될 것도 안 돼요. 지금 왜 잘 버틴다고 말씀을 드렸죠? 달러가 강세 나오면서 전세계 환율이 깨지면서 어떻게 됐죠? 일시적으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자금들이 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깨지죠. 채권 가격이 깨지게 되면은 그런 손절매 물량들, 자금들 일시적으로 제일 들어올 수 있는 시장 중에 제일 좋은 게 누구예요? 주식 시장보다는 비트코인 시장이다. 비트코인.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 일시적으로는 좋지만
미국 증시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떨어지면 그때는 보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롱비율 79.39%, 롱비율 70대 후반. 코인이슈 뭐라고 말씀드렸죠? 70대 후반 오면은 뭐 조심해야 된다? 롱청산 언제든지 가능성 열어두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코인 시장도 선물 위주로 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연휴죠. 오늘 월요일날 빨간날 다 출근들을 안 하셨죠? 연휴날 또 시작되는 우리 재미있는 코인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크레디트 스위스 자회사 발행 선순위 채권 공개 매입 최대 30억 달러 규모. 지금 그 시장의 이제 악재 중에 좀 뭐라 그럴까 크게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크레디트 스위스. 또 2008년도 또 우리 리먼 사태랑 비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크레디트 스위스가 파산이 될 거다 이런 시장에 또 불안감이 형성이 됐었죠. 근데 그런 불안감들이 살짝 좀 뭐라 그럴까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 근데 뭐 현금 매입을 제한하겠다 이러면서 아직은 우리가 자본도 있고 유동성도 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회사 발행 선순위 채권 공개 매입 우리 아직 여유롭다. 유동성 자산이 있고 탄탄한 자본 보유하고 있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열어봐야겠죠. 24일인가 27일날 CEO가 그 언급을 하겠다고 그거까지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레디트 스위스 자회사 발행 선순위 채권 공개 매입 요거 일단은 급한 불은 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11월 3일 미국 금리 인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패드 이제 CME 그룹에서 이게 이제 패드 나온데 보시면 75bp가 77.6%입니다. 75bp가 보이시죠? 그리고 나머지가 22.4. 그래서 50bp를 가냐 75bp를 가냐 이렇게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75bp가 과반수 이상이다. 이번에 만약 75bp 인상하게 되면은 4연속 75bp죠. 역대급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11월 달에도 우리는 안주할 수 없다. 그리고 12월 달도 마찬가지고 최소 못해도 50bp는 올리지 않겠냐. 시장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12월까지. 자,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주, 자,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겠죠. 목요일날 9시 반. 변동성이 언제 심할 것 같습니까? 하면은 앞으로 가장 빠른 거는 10월 13일 목요일날 9시 반. 미국 CPI 발표가 됩니다. 예측치가 8.1%인데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몇 프로 정도 예상하시나요? 자, 7.9, 8.2, 7 후반, 7.8 높을 것 같아요. 8.3. 우리 이현주님 8.5. 일단은 그 이번 주 목요일날 CPI를 봤을 때 코인이슈한 개인적인 생각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라인을 좀 잡아보자면 7.8부터 8.2까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잘 나와도 한 7.8, 7.9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한 8.0에서 한 8.1 정도 시장이 예측한 대로 나올 확률이 좀 높다. 요거보다 뭐 많이 높아도 8.3 아래로는 뭐 나오겠죠. 근데 이번 CPI가 좀 뭐라 그럴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10월달, 11월, 12월 이제 연말까지 3번 CPI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달 아니면 CPI가 낮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 연도는 이젠 이번 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꺾이는 건. 11월, 12월 CPI 어떻게 될까? 이따가 이제 WTI 국제유가 말씀을 드릴 건데 11월 달에는 8.3에서 한 5 정도 튈 겁니다. 이상 튈 거예요. 튈 거기 때문에 아마 연준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달은 이제 남은 달 중에 이번 달밖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한 8.1 정도
그 정도. 뭐 7.89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시장이 만약에 7.4에서 5 정도 나오지 않는 이상 7.8, 7.9 나왔다 그래서 야 단기적으로 이렇게 낮게 나왔네. 상승하기는 힘들다. 왜? 왜 힘들까? 7%대 나와도 단기적으로 상승은 힘들어. 뭐 선물이니까 뭐 1분봉, 5분봉, 뭐 1시간봉 해가지고 뭐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 왜 힘들까? 지금 시장이 뭐를 생각하냐면 7%대 후반 나와도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우리 오펙 플러스에서 200만 배럴 감산 이야기 나왔죠. 야 200만 배럴 감산? 국제유가 계속 오르겠구나. 실제로 국제유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죠. 92 다시 또 올라갔네요. 100달러를 육박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7.8, 7.9 의미 없다. 7%대 초반 아닌 이상 의미 없다. 그럼 우리가 7. 지금 어느 정도 라인을 7.8에서 8.2까지 보고 있는데 시장은 크게 흔들릴 거는 없다. 오히려 높게 나오면 크게 또 빠질 수 있겠죠. 충격은 배가 될 수 있겠죠. 200만 배럴 감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7% 초반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좋게 반응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나왔던 우리 비농업 고용지표 26만 3천 건. 그래서 고용지표는 조금씩 깨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빠진다. 시장이 빠진다. 시장이 빠졌는데 미국 증시는 빠졌는데 우리 비트코인 시장은 아직 굳건하다. 굳건하다. 굳건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유럽인들이나 영국인들. 그리고 달러 이의 화폐들, 가치가 빠진 화폐들을 사는 국가들한테는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잘 버틴다. 자, 9월 미국 비농업 고용 여전히 강력. 연준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높아졌다.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물가가 연말로 가면 갈수록 뭐 이제 긍정적인 거는 고용지표가 깨지면 깨질수록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럼에 따라서 물가는 좀 꺾일 건데, 우리한테 좋지 않은 거는 국제 유가라던가 에너지 가격,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 뭐 식량 가격도 있는 거고, 그리고 렌트비도 꺾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꺾이려면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우리 물가가 어느 정도 좀 꺾였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은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넘어가는 이제 정도 선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연도 연말은 물가 힘들다. 그리고 또 연말에 또 뭐 있죠? 일정되어 있는 거. 중국에서도 있고, 유럽에서도 있고, 미국에서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11월 11일 날 뭐 사 먹어야 돼, 우리? 또 빼빼로 사 먹어야지. 그리고 또 빼빼로도 사 먹고, 또 중국 광군절도 있고, 그리고 유럽에 또 박싱데이, 크리스마스데이. 크리스마스 때 또 우리 이쁜 조카들 또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방송하면서 조카들 선물을 뭐 사줘야 될지 막 좋아하는 것들을 미리, 작년에는 어땠냐면은 내가 원하는 선물을 못 샀을 정도였어. 왜냐면 수요가 미친듯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나도 원하는 상품들은 구할 수가 없었어.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거의. 우리 스타님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어땠나? 선물을 하려면은 좀 유명하고 인기 있는 제품들은 다 완판이야. 조카들이나 뭐 친구들 선물 사주려면 2달, 3달 전부터 구해야 돼. 작년에는 그랬는데, 자, 이번에는 참 그렇네요. 그래서 이번 연도 연말 보면은 그렇게 될 거다. 소비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이제 물품 조달이 안 돼서 물건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쵸, 작년에 그랬죠. 요것도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한 가지 예언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던가 추석, 설 연휴 때 용돈 주죠. 용돈 주던가 아니면은 선물을 주던가 이렇게 할 건데, 그 선물이랑 용돈 명단에 앞으로 이제 뭐가 들어간다? 비트코인이 들어갈 겁니다. 비트코인.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주냐? 못 만나도 돼. 못 만나도 돼. 안 만났거나 뭐 만났거나. 자, 만나면 어떤 식으로 줄까? 편의점에 가면 구글 기프트 카드라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5만원 이렇게 충전이 돼. 똑같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거래소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편의점에서 업비트 충전권이나 업비트 그 나오는 이제 구글 기프트 카드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게끔 나올 겁니다. 그럼 기프트 카드 갖고 와서 쿠폰 번호만 입력하면 업비트 홈페이지 상에서 어떻게 돼요? 현금이 충전이 되는 겁니다. 예치금이. 아니면 뭐 코인이 이렇게 충전이 될 수도 있는 방향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거래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코인을 매수할 수 있게끔. 지금은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고, 뭐 피델리티 2013년도부터 비트코인 채굴 해서 지금까지 얼마 갖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그냥 대충 생각하는 거는 2013년도부터 모았으면은 최소 못해도 몇백만 개는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럼 그런 애들이 상품화 시켜서 최대한 비트코인이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나 국민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품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 중에도 코드를 입혀주는 기능이 이미 있는 걸로 아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보급이 안 됐지. 보급이.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에 금 팔던데, 편의점이든 어디든 다 결제할 수 있게끔 기프트카드 형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걸 딱 사서 뭐 조카들한테 선물도 줄 수도 있고. 자, 그럼 못 만난다고 쳐. 이번 크리스마스 때나 이번 설 때는 못 갈 것 같아. 바빠서 미안해. 그래서 딱 카톡을 열어봤더니 뭐가 선물이 딱 와 있어. 그게 뭘까? 비트코인. 카톡 프로필 창을 딱 누르고 어떻게 돼요? 송금하기 있죠. 송금하기 옆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결제, 아니면 송금 시스템, 비트코인을 서로 선물처럼 주고받게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피델리티라던가 이런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애들, 기관들, 기업들, 자산운용사, 얘네들은 어쩔 수 없어. 왜? 지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뻥튀기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인프라라든가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갈 수밖에 없어. 확장시켜서 나갈 수밖에. 자, 미국 시장은 아래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존스는 2.11% 아래로. 그래서 보시면은 뭐 다우존스 빠졌고 나스닥 빠졌고. 자, 키이우 중심부서 다수 폭발, 사상자 발생. 지금 우리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 중에 또 하나가 러우 전쟁이 아직 안 끝났죠. 그리고 최근에 뭐 요오드와 칼륨을 막 이렇게 대량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바이든은 쿠바 사태를 언급하면서 1962년도 쿠바 사태 언급하면서 어떻게 돼요? 핵전쟁에 대해서 불안감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 경제라던가 좀 이런 불안감들이 당연히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아니나 다를까 키이우 중심부서 다수 폭발, 사상자 발생. 7월 달에 아마 우크라이나 좀 그 수도권 공격을 했었는데 다시 3개월 만에 공격을 뭐 했다고 합니다. 아직 뭐 추정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미사일 공습 추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주고 있다. 충분한 영향을.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게 제일 중요해. 또 흔들리는 국제유가, 물가 안정의 최대 악재. 얼마 전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200만 배럴 감산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11월부터니까 지금 이미
원유 시장은 이제 선방되고 있는 겁니다. 시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 선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WTI. 그래서 안 그래도 11월달, 12월달 원유, 천연가스 수요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다가 공급까지 줄어든다. 야, 물가 이거 쉽지 않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크아웃 찍었다고 우리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아니구나. 잘못 봤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 제롬파월 연준 의장은 뭐라 그럴까? 11월 3일에서도 회의 때 뭐라고 얘기할까? 75bp 금리 인상에 12월 달에도 크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러면 뭐 이번에도 연말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장 아픈 국가, 힘든 국가 누가 있죠? 유럽 있죠. 근데 유럽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또 악재만은 아닙니다. 악재만은 아니다. 왜? 유럽에서 원유가가 다시 100달러까지 뛰어 올라왔어. 그럼 유럽 CPI 발표할 때 어떻게 나올까? 유럽 물가가 치솟겠죠. 치솟는다. 그러면 치솟게 되면 유럽에선 뭘 해야 돼요? 금리를 인상해야겠죠. 그러면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유로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쭉 빠진다는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달러의 가치 또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안 좋은 것만은 없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도 연말은 어떻게 되는지 자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중요한 지표들 정리 한번 해드리고, 자 10월 12일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21시 30분, 그리고 13일날 미국 CPI 발표됩니다.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8%에서 한 8.1% 정도 나오지 않을까. 진짜 좋게 나와도 7.8, 7.9 그 정도 보인다. 그렇게. 그래서 7% 초반대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에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10월 14일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되고, 20일날 베이지북, 27일 유로존 금리 결정, 그리고 대망의 11월 3일 얼마 이제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어. 시간이 너무 빨라. 미국 금리 인상,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패딩이 있고 좀 추워질만 하면은 아 이번 연말 금리 인상 2번밖에 안 남았구나, 1번밖에 안 남았구나, 그런 얘기들 슬슬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주 CPI 목요일날 보셔야 되고, 일단은 지금 원유가가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다.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100달러 넘어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도 시장에 쇼크가 또 올 수 있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중간선거 11월 8일이죠. 8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 달에는 뭣도 없습니다. 지표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11월 8일날 중간선거 이전에 한 달 전 중간선거로 가는 길목 직전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심할 거다. 심할 거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진다. 그렇게 되면은 아 민주당이 불리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가 괜찮다. 상승을 하네? 그렇게 되면 트럼프 공화당이 불리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9월달 10월달이 좋지 않았어.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9월달엔 좋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진짜 결과적으로 9월달 최저점이 나왔고, 10월달에는 또 어떻게 될지 보셔야겠죠. 또 10월 중순부터 또 중요한 게 뭐 있냐면, 자 우리 또 자라애몽님이 말씀해 주셨죠. 저번 방송 꼭 보세요. 14일 영국 국채 매입 종료. 이 14일날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은 비트코인 방송에서 언급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있을 수 없지. 14일날 뭐가 있죠? 뭐가 또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14일부터 채권 자경단이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 10월 14일이다. 기업 실적 발표 시작도 있고 14일날. 근데 이건 사실상 헤지펀드 애들이 14일부터 야 던져야겠다 뭐 바로 달려들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텀을 두고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가 14일부터는 빨간등 경고등이 켜지니까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국에서 국채 매입을 종료하는 14일 이후부터는 영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돼요? 쭉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영국에 그거보다 더 큰 문제야. 채권 자금단이 들어오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그때 돼서 영국의 연기금이 다시 한번 마진콜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도 영국 정부가 또 채권 매입을 해줄 거냐, 아니면 진짜 영국 국채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느냐, 그게 관점이겠죠. 만약 영국 연기금이 무너진다, 영국 정부가 뭐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채권 가격이 바닥을 찍는다, 파운드가 깨졌다, 그러면 진짜 우리 비트코인 $10,000는 기본입니다. 그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헤지펀드 이런 애들 채권 자금단 공격 들어갈 수 있는 거 14일 이후부터 이런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있죠. 3Q 어닝 10월 중순부터. 그래서 그것들 챙겨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3Q 어닝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코인이슈도 좋지 않게 보고 있고, 근데 이번에 어닝 쇼크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다.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올 시점은 멤버십 그 영상으로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고,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월달 중요한 일정 지표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ey, I got a confession.